근데 지금은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이니까 조만간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네, 아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책을 읽고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번만 좀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일했어요. 그 어려운 금리, 환율,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요새도 4시만 되면 눈 떠집니다. 요새는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뭐 살아있길래 이렇게 또 좋은 분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김영익 교수님께서 이번에 더 찬스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무슨 책인가요? 어떤 책인가요? 이 더 찬스라는 게. 부자 될 찬스? 약간 그런 느낌? 부의 대기회? 예, 부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네. 준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갑자기 굉장히 와닿는데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어렵죠. 그냥 네, 뭐 물가 많이 올랐다, 주가 급락한다, 미국 나스닥 지수 뭐 30% 이상 폭락했다. 좀 어두운 소식들만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항상 기회를 놓치는 느낌이에요. 코로나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뭐 경제도 성장하고 자산가도 오릅니다. 그런데 늘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사이클상 하락 국면인데 조만간 상승 국면이 올 수 있다.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투기 중에 제일 어둡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지금이. 조금 더 어두운 시간이 좀 더 동투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시 막 이런 예. 느낌. 아직 5시, 6시는 아니고. 예, 한 뭐 서너 시쯤. 서너 시쯤. 예, 예. 왜 내가 돈이 없을 때만 이렇게 힘들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찬스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아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더 찬스라는 예. 책을 내신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일단 앞부분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진원지가 됐거든요. 그렇죠. 2020년 코로나로 우리가 위기가 왔었죠. 네. 뭐 미 연준이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네. 경제를 빨리 회복시켰어요. 네. 근데 그 사이 미국 정부가 부실해졌고 기업 부채가 늘어났고요. 문제는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는 과정이에요. 주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저희만 오른 게 아니죠. 부동산 우리보다도 미국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아, 근데 이 집값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온다 이 말인데요. 예, 우리가 언제 그 투자를 시작했냐? 결론적으로 네. 뭐 신문 방송에 미국 집값이 폭락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슬퍼. 예,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작되지 않고 이게 좀 천천히 순차적으로 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채권 시장에 거품이 네.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네. 지금 주식 시장에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거든요. 아,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이 네. 쭉 빠졌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부동산 가격인데 부동산 가격 거품이 붕괴돼야지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바닥을 탕 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예. 그 이제 미국의 그런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주식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든요. 모든 가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소비 심리가 급기야 위축됐는데요.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죠. 그러면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나 돼요. 우리는 46%밖에 안 되거든요. 그 미국 집값이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이 내가 가난해지고 있구나. 네. 소비를 줄여버립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덜 쓰고 살아요. 네. 우리 수출 중 미국으로 15%가 가거든요. 세탁기 막 이런 거 다. 아, 예.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버리면은 아, 우리 당장.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죠. 미국 사람들이 소비 안 하면 미국 주가 떨어져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이나 펀드로 돈이 덜 들어와요. 돈 들어오지. 아, 외국인들 우리 주식 27%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가지고. 외국인 중에서 46%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면 그러게요. 우리나라 주식을 더 팔 수밖에 없다. 이 돈을 빼겠죠, 그죠? 예,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 네. 미국 사람들이 우리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금융시장에도 나쁜 영향, 실물시장에도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계 대장님이 기침만 해도 네. 전 세계가 화들짝하는 약간 그런 시장이 되는 지금. 근데 대장의 힘이 과거보다는 좀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부대장이 생겨서 그런가? 예, 부대장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에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였는데요. 네. 최근에 보니까 24%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었네. 근데 부대장 지금 중국인데요. 네. 4%에서 18%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급상승했네요. 네, 그리고 우리 수출 중 대장국이 미국이 15%인데요. 음. 중국은 25%나 돼요. 아, 그러니까 부대장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음. 과거보다 우리가 미국 경제에 의존한 정도는 많이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기침하면 우리 감기 걸렸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부대장이 있기 때문에 부대장만 좀 잘 되면 아. 미국이 기침을 하더라도 우리 감기까지는 안 걸리고 그냥 어. 기침은 조금 더 그럼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빠졌고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이제 예전보다는 좀 낮아졌는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중국도 지금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건가요? 예, 중국도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중국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10%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매년 그렇게 경제 예, 성장을 그런데 했잖아요. 높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음. 기업들이 최근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음. 예, 그런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부실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97년에 외환위기 겪으셨잖아요. 네. 네.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어요. 아, 그때 우리가 뼈아픈 구조조를 했죠. 네. 네.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어요. 그렇게 많이 저는 그리고 은행 14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음. 기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한 단계 확 떨어지거든요. 중국이 지금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뭐 10% 성장하다 7% 떨어졌는데요. 네. 앞으로는 4 내지 5% 정도 아,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초기에는 진통을 겪은데요. 안정 성장했다, 구조조정 성장했다. 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왜 싸우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대장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대장 입장에서 연원 봐라. 네, 이놈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 트럼프 정부 때 무역전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야면 앨리스라는 그 하버대학 교수가 있는데 네. 무역전쟁 다음에 금융전쟁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이 금융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한 1조 10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1조 1000억 달러요? 예, 달러. 그럼 천조네, 천조? 예, 1000조가 넘죠.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중국이 돈 벌어 미국 국채를 사준 거예요. 아. 근데 그걸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거 팔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위협적이죠. 발생하냐면요. 네. 미국 금융시장 굉장히 어려워져요. 단기적으로 금리 급등해버리죠. 달러가치 폭락하죠. 미국 자산 가격 폭락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중국도 미국 국채 1조 1000억 달러 가지고 있는데 채권 가격 폭락하니까 손해를 그러네. 보죠. 근데 중국도 그거 조심해서 할 겁니다. 근데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달러는 기축통화를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100달러 지폐 찍어내는데 비용이 20센트, 40센트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20센트, 40센트 비용 들어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찍어놔가지고 그것 가지고 중국 가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네. 또 무기 생산은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덩사핑 시장을 개발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을 열면은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 부정적 양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중국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데 그 국채, 미국 국채 팔아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엄청 불안하니까요. 그렇죠. 지구가 망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새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금융시장을 개방해라. 미국이 오히려. 예. 왜죠? 중국한테. 음. 2001년 미국이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시켜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물건을 싸게 자기들한테 수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엄청난 수입을 합니다. 중국이 정의임금을 바탕으로 물건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 주니까요.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그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네. 적자. 네. 미국은 중국에서 그 돈을 중국으로 상품 수입해서 줬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 돈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뭐 상품 생산을 중국에서 돈 벌 수는 없어요. 미국이 잘하는 건 금융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빨리 개방해라.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금융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미 은행, 그 다음에 증권, 보험사는 다 개방해 버렸어요. 아, 이미 개방했어요? 네. 이제 남은 게 금리 자유하고 외환시장 자유화인데요. 그거를 미국이 빨리빨리 자유화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중국과 가지고 금융으로 돈을 벌겠다. 그 돈 이제 우리가 빼먹겠다.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미국의 큰 금융회사들이 네.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아. 그 중국에서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거기에 뭐 내수도 어마어마하니까. 예. 그래서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 되는데요. 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중국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낮으니까 앞으로 중국이 이제 안정성장 들어가고 금융시장이 빨리 발전될 것이다. 이 시기에 미국계 금융회사 중국 들어가지고 금융으로 이제 돈을 벌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럼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네. 금융 시스템도 좀 더 선진화되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중국에 또 투자할 수 투자를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까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큰 금융회사가 중국 진출을 그렇게 늘리는 거는 돈이 보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처럼 따라가지고 이제 네. 중국 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상품 수출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네.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에 투자라는 건요.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일리안 패색이라는 유명한 거 블룸버그에도 칼럼 쓰는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풍향계다. 그 정도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거든요. 네. 그 수출 전개를 제일 빨리 밟혀요. 한국 수출만 보면은 한국의 수출이 잘 된 나라가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다. 네. 그다음에 에일 대학의 스티븐 노치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한국 경제 금융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강부들이 일할 때 네. 카나리아를 제일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카나리아가 비틀거리거나 카나리아 죽으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 않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시차를 두고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근데 우리 수출 보면요. 미국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중국 비중 늘어났고요. 특히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죠. 이게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1%인데 올 5월까지 통계 보니까 19%까지 늘어났거든요. 중국도 많이 늘었네요. 예, 이 나라가 성장한다는 거죠. 제가 저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도 가봤습니다만 사람이 참 젊거든요. 인구 구조가. 제가 이건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30세야. 미국 위치라고 제가. 예, 예. 제가 58년 KT인데 저처럼 늙으면 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젊으면 어떻습니까? 옷도 사고 신발도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전자제품도 사고. 네. 예,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했으면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 있구나. 그래서 우리 그렇게- 지금 잠재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앞으로 선진국보다 낮아지는데요. 그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도 계속 줄어들고 출산율도 계속 줄어들고요. 근데 베트남, 인도 가면은 네. 굉장히 사람들이 젊고 활기차거든요. 7% 안팎 성장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꾸준히 성장하니까 앞으로 그 인도, 베트남 같은 이런 시장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부정적인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미국이 2000년에 주시장 거품이 붕괴됐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집값이 엄청 오르다오고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도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당시보다 주가는 더 높았었고요. 집값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미국 주식은 많이 줄이시는 게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예, 그래서 뭐 우리 서학개미 미줌이라고 또 미국 주식에 미쳐라. 미중미. 지난 10년만 보면 사실 네. 미국 주가가 제일 안정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2000년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고 10년 동안은요 미국 주가가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중국 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저는 아시아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인도, 베트남만 아주 전체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요. 나눠서 투자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미국 투자를 너무 많이 너무 했거든요. 우선시했죠. 예를 들어 MSCI 뭐 세계 비중 보면요. 미국 비중이 거의 60%가 돼요. 그거를 60%를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30% 정도 줄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를 아시아 아세안. 시장. 예, 예. 세상이 이제 다시 동쪽으로 오고 있다. 제가 어디서 그렇게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